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계약 중에 집주인에게 어떠한 통지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월세 계약 중에 집주인에게 어떠한 통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을 때 어떤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월세 계약을 내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만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하지 않겠다는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서로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계약 만료일에 이사 가기도 어렵고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도 계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해지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을 체결했거나 합의갱신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대부분 2년이죠. 그 2년의 계약 기간에 구속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 통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합의해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하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이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지 통보가 없다면 그 3개월 뒤에 해지한다는 이 기간도 산정할 수가 없고 어쨌든 통보가 없다면 해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이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통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주인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달 방식은 전화나 문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통지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셨다면 녹취를 해두시고 문자를 했다면 상대방에게 대답을, 확답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그 문자 내용도 스크린샷이나 별도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문서 발송 방식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 방식을 추천드리고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내가 알지 못하거나 원래 알았던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바뀐 번호라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은 당연히 집주인의 주소지로 발송을 하셔야 하고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을 종료하겠다 또는 계약을 이제 해지하겠다 이러한 의사가 명백히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이 내용 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집주인에게 나의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집주인이 그것을 받았다면, 즉 송달받았다면 나의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죠. 자, 그런데 내용 증명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전달한 것인데 그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의 공시송달을 통해 내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통지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서류를 어딘가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문서에 따른 내용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 즉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표시가 송달, 즉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즉 집주인이 그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모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대방의 주소지에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사정이 있어야만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받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고 이것이 되지 않아야만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반드시 내용 증명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봐야 내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모를 때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 발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이 공시 송달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해지 통보면 해지 통보,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라면 그런 내용을 공시 송달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있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시하는 기간, 즉 2주 동안은 법원이 개시한다는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2주가 지나면 즉각적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즉 신청서를 내가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이 바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며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결정으로부터 또 2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2주가 지나야만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전부터는 내가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3달 이전부터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지와 관련된 부분은 되도록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 이틀, 3일 남겨놓고 일을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통지와 관련된 부분은 되도록 빨리 준비하시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의사표시를 송달받지 않는다면 이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빨리 준비해야 하구나 라는 점까지 모두 기억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에게 어떠한 통지를 해야 하는데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